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시험 전공 기초 생물 문제지 A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번 녹화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부터 풀겠습니다. 대장균의 DNA 복제와 DNA 수성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죠. DNA 중합효소는 1번의 DNA 중합효소는 DNA 복제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고, 헬리케이즈도 DNA 복제 시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줄 때 필요한 효소이기 때문에 헬리케이즈도 DNA 복제에 필요한 효소입니다. 그리고 DNA 연결요소는 오가자기절편에서 지연가닥 부분의 오가자기절편 그것들을 연결해줘서 DNA 이중가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이기 때문에 DNA 연결요소도 필요하고요.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3번 제한요소가 되겠네요. 네. 제한요소는 우리가 뭐 벡터라던가 우리 사람이 이제 쓸 때는 이제 벡터에 이제 우리가 복제할 DNA 염기 서열을 넣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제한 요소로 DNA 서열을 자를 때 쓰는 효소고요. 이 원핵 생물들이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외부 DNA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건 나의 DNA가 아닌데 하면서 이제 분해시키기 위해서 방어 기작으로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성 과정이나 뭐 복제 과정에는 뭐 관련이 없는 제한 요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전기 1시기 동안 DNA 복제가 일어난다. DNA 복제는 보통 이제 S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전기 1시기라고 했으니까 틀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접합이 일어나죠. 접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딸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N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EN이 N이 되잖아요. 접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다. 상동 염색체들이. 그래서 N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접합이 맞다. 4번. 딸세포는 유전적으로 부모세포와 동일하게 형성된다. 딸세포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부모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체세포 분열. 그럼 체세포 분열인지 아닌지 봤더니 문제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딸세포와 부모세포는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라번. 유전자 재조합으로 교차가 발생한다. 접합이 일어난 부분에서 우리는 교차가 발생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라번도 맞는 보기. 그래서 결국에는 라가 맞고 다가 틀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기에는 지금 라만 관련된 보기가 없죠. 네, 보기 없습니다. 라만 맞는다고 쳤을 때 2번, 4번이 답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다도 저는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수가 없겠지만 이걸 안 찍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그래도 저는 그냥 2번을 찍고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풀었을 때 답이 없다. 그래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답을 안 찍고 나오시면 안 되고, 그래도 답을 찍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풀어야겠죠. 네. 그리고 전기 1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감소분열 전기 1 시기에 발생하는 현상들은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응축이 되고 응축이 일어나고 니은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사라진. 그리고 방추사가 형성되어 동원체에 부착합니다. 방추사가 동원체, 키네토콜이라고도 하죠. 동원체 형성되어 동원체에 부착. 이 세 가지의 기억 니은 디귿 과정이 전기 1시기 감수 분열 전기 1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저의 답은 라고만 답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번입니다. 그림은 ATP를 생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의 전자 투가 현미경 사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죠. 네, 바로 체크해 줄게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ATP 생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TP를 생성하는 건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모양과 이 구조 같은 경우를 보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보기 1번 내막에 ATP 합성 요소가 위치한다. 바로 1번부터 맞아버리죠. 외막이 이렇게 존재할 때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이 이렇게 존재할 때 내막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내막에는 여러 가지 전자전달을 이루는 전자전달계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ATP를 합성할 수 있는 ATP 합성 요소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 전자 전달을 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 우리는 수소를 펌핑하게 되고 수소가 펌핑함으로써 이 수소의 농도차 기울기 때문에 수소가 내막 막간 공간에서 기질로 수소가 이동을 하게 되면 ATP와 인산이 만나서 결국에는 ATP가 합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 보기 1번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옳은 보기 2번은 선형 DNA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유한 유전자를 보유한다. 고유한 유전자를 보유하는 건 맞지만 선형이 아니라 원형인 것이고 보기 2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해당 작용을 통해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피로부산 두 분자가 생성되고 추가적으로 ATP 두 분자, NADH 두 분자 이렇게 해서 2-2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틀린 보기 4번은 스트로마와 테라코이드막에 대한 설명으로 엽록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틀린 보기 엽록체는 지금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그림을 주고 엽록체 설명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4번 틀렸다. 그리고 1번이 맞았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보기 2번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야 될 부분은 어떤 책에서는 선형으로 나온 책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선형 DNA를 가지고 있다. 선형 DNA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책도 있다고 하는데요. 책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공공연하게 이게 선형이다라는 이렇게 딱 모두 다 약속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는 선형, 누구는 원형이라고 했을 때 선형이라고 말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를 배울 때는 세포 공생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세포 공생설을 떠올리고 얘네들이 원핵 생물이라고 일단 봤을 때 선형 DNA보다는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4번. 다음 중 단백질의 4차 구조 형성에 관여하는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아닌 것들을 제거를 일단 먼저 하면 반대로 봤을 때 인력은 공유결합이 아니고 소소결합은 공유결합이 아니고 이화결합은 SS 본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니까 답이 될 수 있고 펩티드 결합도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공유결합이니까 답이 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답이 되는 건 3번 이화결합은 예를 들면 인슐린에서 AOP 사슬을 연결해 주는데 쓰고 있는 공유결합이고 펩티드 결합은 우리가 4차 구조가 아니라 1차 구조에서 아미노액시드 서열 1차 구조 아미노액시드 서열을 구성하고 있는 결합이 펩티드 결합.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화결합인 3번. 네. 그리고 중합요소 연쇄 반응 PCR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는 문제고 문제 잘 읽어준 다음에 문제를 풉시다. PCR은 특정 위치에 DNA를 증폭시키는 방법이다. 맞죠? 맞는 보기가 되고 가는 한 분자의 DNA는 세 번째 사이클에서 8분자의 선형 DNA로 증폭된다. PCR에서 선형 DNA의 분자 개수를 세는 방법은 2의 n이죠. 만약에 내가 사이클을 돌리지 않았다면 한 개가 있을 거고 사이클을 돌렸으면 한 번 돌렸으면 2개 사이클을 2번 돌렸다면 4개 사이클을 3번 돌렸다면 8개의 분자가 선형 DNA 분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나도 맞는 보기. 그리고 4번 DNA 중합요소는 편집을 위한 핵산분해 기능을 갖는다. 택 중합요소로 PCR은 진행이 되고 이 효소가 편집 기능이 있는지 3'에서 5'으로의 분해가 되는지 이를 물어보는 보기가 4번 보기. 4번 보기는 프라이머 결합 위에 DNA 중합요소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DNA 중합요소가 필요하고 태그 중합요소는 3'에서 5'으로의 3'에서 5'으로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수선하지 않고 그냥 복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는 것보다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CR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떠한 PCR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는 그 뭐 그래프를 주거나 그 뭐 분해, 뭐 프라이머의 결합, 그 다음에 복제 이거에 대한 뭐 그래프를 주거나 아니면 짝짓기 뭐 기억, 니은, 디귿을 주고 어느 게 복제고 어느 게 뭐 프라이머의 결합이고 어느 게 분해인지 이렇게 뭐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걸 간단하게 지금 한번 그려본다면 DNA 이중 가닥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고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에 복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 가닥에서 분리가 되는 단계가 A 단계, 프라이머가 붙는 단계를 B 단계, 복제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를 C 단계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단계마다 온도가 있을 텐데요. 이 온도의 비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문제가. 그럼 문제의 답은 A가 제일 고온이고 그 다음에 복제가 그 다음에 고온이고 제일 저온 단계는 프라이머가 붙는 부분이 가장 저온의 단계이다 라는 보기가 나오면 이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사이클이 한 번 간 경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이클을 한 번 더 간다. 사이클이 두 번째라면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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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이게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을 돌렸을 때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 네 분자가 나오고 그럼 한 번 더 사이클을 돌린다면 각각마다 8분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번보기도 확인이 되고 이렇게 온도에 관련된 예상 온도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결론이 났고 5번은 이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은 유전자 발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틀린 것에 집중을 하고 그럼 옳은 게 많을 테니까 틀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체크합니다. 전사는 DNA를 주형으로 RNA 중화표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 전사는 RNA 중화표소 만 문장. 전사인자는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 서열을 인지하여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되도록 도움을 준다.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될 때 전사인자는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D, B, F 중화표소 붙고 E, H 이 순서대로 붙게 되는데요.
전사인자가 붙고 그 다음에 중합효소가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전사인자가 붙으면서 전사계시 복합체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인체까지 아마 순서대로는 외울 정도의 디테일한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전사 인자와 전사 RNA 중합 효소가 이게 복합체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 3번 진핵세포는 전사 후 RNA 변형을 통해 한 종류 이상의 mRNA를 생성할 수 있다. 스플라이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서열이 GU, AG 부분을 인식을 해서 각각 올가미형 구조로 떼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친핵성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제 떨어져 나가거나. 그래서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전사는 mRNA는 한 개지만 유전자가 mRNA는 한 개지만 그로 인해서 생성될 수 있는 단백질은 많을 수 있다 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 그래서 4번 번역을 통해 R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데 tRNA와 리소솜이 관여한다. 제가 방금 말했죠. 리소솜이 아니라 리보솜이죠. 리보솜. 네, 소솜 발음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리소솜이 아니에요. 리소가 아니죠. 소가 아니다. 보다. 그래서 그럼 번역이 이루어질 때 조면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에서 이제 mRNA가 이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돈마다 tRNA가 아미노산을 전달해 주면서 번역이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리소솜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틀린 건 4번입니다. 네. 7번 분자생물학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연결된 것은 역전사 요소는 mRNA를 cDNA로 합성하는 것, mRNA를 DNA로 합성하는 건 역전사 요소가 맞죠. 그래서 1번 맞고 DNA 마이크로 어레이는 cDNA를 혼성화시켜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다. 이 경우에는 기본서에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띄게 하는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띄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유전자가 다 발현이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 유전자만 발현이 되는구나. 여기서는 다른 유전자만 발현이 되는구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NA 마이크로 어레이는 cDNA로 혼성화시켜 유전자 발현 분석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블롯은 단백질 발현 수준을 분석하는 거 맞고요. 서던 블롯은 RNA 여기서 바로 틀렸죠. 서던 블롯은 RNA가 아니라 RNA 발현 수준 분석을 하는 것은 노던 블롯이죠. 노던 블롯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 서던 블롯은 DNA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단백질 발현과 기능에 영향이 가장 적은 돌연변이는 영향이 가장 적다고 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미노산이 변하지 않았다. 아미노산이 변하지 않았다는 상황과 그리고 만약에 변했다면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산으로 변했어야겠다. 뭐 예를 들면은 소수성 아미노산이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바뀌었다 하거나, 뭐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었다거나, 그래야지 영향이 덜 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적은 거니까 아마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미노산은 변하지 않았다, 아미노산이 변하지 않는 것, 뭐 동요 가설에 부합하는 것, 이거를 답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기에 암호화 서열 끝부분의 염기성 치환 돌연변이, 암호화 서열 끝부분의 염기성 치환 돌연변이 바뀐 거죠, 어쨌든. 그리고 암호화 서열 시작 부분의 사일런스 돌연변이, 여기서 끝났죠. 사일런스, 침묵 돌연변이. 침묵 돌연변이는 아미노산이 변하지 않는 거, 아미노산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제시한 1번과 같은 상황. 그래서 답은 2번. 뭐 틀 이동이나 결실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어느 부위의 결실? 프로모터 부위의 결실. 프로모터 부위의 결실은 아예 이제 전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3번은 틀 이동 돌연변이는 틀이 아예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아예 중간에서부터 다 꼬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3번, 4번은 아예 정답이 될 수 없고, 1번도 치환이 됐어도 이게 변할 수 있고 변하고 또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2번은 무조건 100% 안 변한 거거든요. 2번은 변하지 않은 게 100%. 1번은 변했을 수도 있고 안 변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향이 가장 적은 돌연변이는 2번.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지금 잘못 연결됐다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들은 다 옳은 보기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골지체는 핵막과 근접해 있으며 단백질 합성 장소로 사용된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조면소포체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그런데 여기서는 골지체라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1번. 골지체가 아니라 조면소포체. 네. 골지체의 역할은 뭐 5당화겠죠. 5당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지체 5당화는 골지체다. 단백질에 당화를 해주는 건 골지체, 5당화는 골지체다. 그리고 활면소포체는 질과 관련되고 독성과 관련되고 칼슘과 관련되고 탄, 수화물과 관련돼서 그것과 관련된 근육세포에 특성화되어 있고 칼슘 이온을 저장한다.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독칼탄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질과 관련돼 있고 독성과 관련돼 있고 활면소포체, 그리고 칼슘과 관련돼 있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과 관련돼 있는 활면소포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액포도 보통 식물 세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유기화합물은 보존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포옥시좀도 지방산을 산화시키고 과산화수소를 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다. 이 효소를 카탈레이즈라고 부르고,
카탈레이즈라고 부르고 그것이 포옥시좀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은) 여기까지 해설을 하겠고 10번 원의 생물 집단에서 유전적 변이와 다양성을 획득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 것은 접합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를 교환하죠.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고 형질 도입을 통해서 외부의 DNA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DNA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는데 쓸모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도 유전자의 다양성을 획득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원의 생물은 감수 분열을 하지 않죠. 감수 분열은 진핵 생물의 유성생식에 관련돼서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문제는 원의 생물, 그렇지만 보기 3번 감수 분열은 진핵 생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세포 내 RNA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mRNA는 DNA로부터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염기서열 정보를 가진다. 이 현상이 뭐죠? 전사죠. mRNA를 DNA로부터 전사시킨 것을 이제 코돈을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 전사가 되겠네요. 전사 그리고 번역까지. tRNA는 단백질 합성을 위한 어댑터 분자로 mRNA 코돈을 아미노산으로 번역한다. 지금 1번에서 했던 설명 그대로죠. 그래서 맞는 문장. rRNA는 리보솜에서 구조종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고요. 리보솜은 단백질과 rRNA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1, 2, 3 다 맞췄기 때문에 답은 4번일 텐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크로 RNA는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는 mRNA를 안정화시키거나 번역의 정확도를 높인다. 안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로 RNA는 miRNA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miRNA는 번역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의 설명이 써져 있는 거죠. 12번 산소 후배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전자 전달계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죠. 그냥 산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가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수소를 펌프시키고 전자가 쭈루룩 이동해서 그 전자가 이동한 것이 결국에는 산소와 만나는 거고, 산소와 이제 만났을 때 뭐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전자 전달이 일어나게 되면 활성산소가 형성이 될 수 있다.
뭐 요 손으로까지만 하고 12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13번 식물의 강합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 체크해주고 가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며 켈빈 헤로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맞는 보기. 명반응은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인 ATP와 NADPH로 전환한다. 맞는 보기. 켈빈 헤로를 통해 CO2는 당분자로 전환된다.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CO2를 받아들여 당분자를 생성합니다. 그게 광합성이죠. 그래서 다도 맞는 보기. 그럼 가나다 다 맞으니까 답은 1번. 라가 틀린 이유를 보면 케비네로 과정에서 O2가 방출된다. O2가 방출되는 건 명반응의 틸라코이드막. 그래서 라는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1번. 식물 강화성 문제나 미토콘드리아의 그 세포 호흡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네. 그리고 14번을 보겠습니다. 대장균의 DNA 복제 과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던 거 체크해주고 가 DNA 주형에 결합된 프라이머로부터 5'에서 3'으로 합성되어진다. 틀린 게 없죠. 정확합니다. 5에서 3로 합성. 지형 가닥의 옷가닥의 절편에서 단위 가닥 DNA가 노출된다. 이거는 제가 처음 풀 때 세모로 쳤었거든요. 사실 풀 때는 이게 단위 가닥 DNA가 노출되는 게 맞나 해서 세모로 쳤던 부분이 있고 복제 원점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으로 빠르게 개시된다.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 방향으로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는 틀렸고 그래서 다가 틀림으로 인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4번. 그래서 1번, 4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가 저절로 맞게 되고요. 1번도 안 되는군요. 다가 여기 1번에도 있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그냥 4번을 찍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는 입장에서 보기 라번도 봐야겠죠. DNA 연결 요소가 없으면 DNA 복제 과정은 완성되지 않는다. 왜죠? 옷가닥기 절편 때문에 그렇겠죠. 옷가닥기 절편이 연결 요소가 없으면 그 부분 짧은 가닥들이 연결이 될 수 없고 이 연결이 될 수 없으니까 DNA 복제 과정은 완성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나는 한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지연 가닥이라는 게 이제 지연 가닥만 한번 그려본다고 치면 이렇게 됐을 때 지연 가닥에서는 여기가 복제 여기가 이제 복제 개시점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제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어질 텐데 결국엔 이제 여기가 제가 지연 가닥을 그린 거니까 5 프라이머 붙고 복제가 되는 걸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려볼게요. 5 프라임 이렇게 붙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럼 지금 이게 두 가닥이 복제가 됐잖아요.
그럼 더 풀려서 이렇게 되었을 때 아마 지금 보기 나에서 말하는 건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DNA 단위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나 뭐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 부분이 단일 가닥이니까. 아니면은 얘가 복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일 가닥이 돼서 단일 가닥이 결국 노출이 되니까 제가 떠오른 게 이게 단일 가닥이 노출이 되는 게 맞는 게 SSBP가 있잖아요. SSBP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 한 가닥은 불안정하니까 한 가닥을 DNA 한 가닥 이중 가닥이 아닌 한 가닥을 안정화시켜주는 단백질이 붙게 되잖아요. 중합 복제가 일어날 때. 그래서 이게 단일 가닥 DNA가 노출되는 게 맞구나. SSBP를 떠올려 보면 그래서 세모가 동그라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그리고 15번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기본서 캠벨 기본서에 있는 염증 반응의 부분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뭐 그대로 읽어보면 가시에 찔린 부위는 부풀어 오르고 아픈데 이는 국소적인 염증 반응, 즉 상처나 감염 시 유리되는 화학 신호 물질에 의한 변화 때문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염증 유발 신호 물질은 결합 조직의 비만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히스타민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피부의 상처, 외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감염이죠. 염증 반응을 개시하는 세포와 신호 매개 물질은 여기 이제 비만 세포 히스타민 떡하니 적혀 있죠. 유발 신호 물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답은 신호 매개 물질, 유발 신호 물질 같다고 봤을 때 답은 비만 세포 히스타민. 답은 4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15번에서 끊고 원래 쉬고 그 이어서 제가 좀 쉰 다음에 녹화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녹화를 했던 게 소리만 안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지 않고 쭉 풀겠습니다. 16번. 보기에서 제시된 척삭동물의 구조를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분류에서도 이 뭐 얘가 어디에 속하니 얘가 어느 뭐 척삭의 뭐 극피동물이니 뭐 척삭동물이니 뭐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척삭동물의 그 진화 과정에서의 그 형질들의 순서들을 이제 바르게 나열한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척삭동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걸 물어보기에는 좀 너무 지엽적이고 그래도 척삭동물은 물어볼 만하지 않나. 왜냐면은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보통 턱으로 시작한다는 건 알잖아요. 턱이 있지. 턱. 뭐 무왕류, 유왕류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왕류, 무왕류 얘기하면서 얘가 턱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턱이 떠올랐으면 우리는 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지금 1번과 4번은 아니게 되는 거고 결국엔 척삭동물의 끝에는 조류와 포유류가 있거든요. 조류와 포유류, 파충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포유류에 해당하고 조류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고 그 다음에 파충류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그것이 답이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해보면 결국에는 포유류, 우리 사람이죠. 사람을 떠올렸을 때 이심방 이심실 끝은 같네요. 마마. 그런데 지금 가예요. 라가. 그러면 지금 우리 포유류, 조류, 그 다음에 파충류거든요. 파충류를 선택해야 되는데 파충류는 양막이죠. 파충류는 양막. 그래서 파충류가 양막이니까 답이 2번.
양막은 파충류의 이제 성질이 되는 거고, 이심방 이심실은 포유류, 조류에 해당을 하니까, 이러면 이제 답이 다 나라, 가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근데 16번 이후로, 그러니까 2017년 이 학년도 이 기출문제 이후로 또 진화 과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뭐 뒤에 기출을 풀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사과를 드리겠지만 이 문제 이후로는 왠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17번. 동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생명 현상은, 동물에만 있는 거 고르라는 거죠. 유성생식, 식물에도 있습니다. 다세포 기관, 식물에도 있고요. 종속 영양, 균류, 세균에도 존재하죠. 그래서 답은 낭배영성, 동물에만 있다고 하네요. 유성생식은 암술, 수술 떠올리면 식물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세포 기관도 그냥 식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세포잖아요. 종속 영양은 균류,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세균, 종속 영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생명 현상은 낭배영성이다. 네. 이렇게 17번도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18번. 18번 문제를 안 읽어도 코돈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아미노산 서열을 맞추는 건가 싶죠. 네. 표는 mRNA 서열을 주형으로 번역되는 아미노산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세 개의 RNA 서열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번역된다. 단 우와, 우악, 우가 서열은 번역되지 않는 종결 코돈이다. 우리라고 해도 되겠죠?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몇 번 풀었죠. 그래서 시작하는 AUG, 메티오닌과 종결 코돈,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의 코돈 서열은 우리가 암기를 해놓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UAA, UAG, UGA라고 안 읽고 우아, 우악, 우가라고 읽은 이유도 어차피 우리가 외울 거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국엔 뭘 푸냐, 뭘 어떻게 푸냐 문제를, 다음에 제시된 유전자의 DNA를 주형으로 형성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결국에는 DNA 적고 아미노산 서열 맞춰보세요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전사를 시켜야 되겠죠. 전사를 시킬 때 5'에서 3'으로 전사를 시키는 거니까 5', 3' 쓰고 AUG, UGG, UUU, GGC, UCG, UAA 라고 작성하고, 밑에도 3'에서 5'으로 5'에서 3'으로 해야 되니까 UUA, UUA, CGA, GCC, AAA, CCA, CAU 이렇게 작성되겠네요. 그럼 게시 코돈이니까 AUG에서 우리 AUG 찾아야죠. AUG 찾아보면 여기 AUG 떡하니 나와 있고, 밑에는 AUG 아니죠. 밑에는 지금 AUG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주형이 아니구나. AUG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위에가 주형일 거고, 게시 코돈 AUG, UGG, UUU, GGC, UCG, UAA에 대한 정답을 찾으면 되겠죠. 코돈표를 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코돈이 하나, 둘, 셋, 넷, 다
U 곱하기 3 18개가 있는데 UAA는 종결 코돈이라서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UAA는 종결 코돈이라서 지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단백질 아미노산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의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 걸 찾아보면 지금 보기에서 5개인 U이란 건 하나, 둘, 셋, 넷, 5. 유일하게 3번만 5개를 가지고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검사를 해보자면 UGG가 트리토판인 것인지 UGG가 트리토판인지 찾아보면 UGG 트리토판 맞네요. 유유유가 페니랄라닌인 거 확인하려면 유유유 페니랄라닌 맞네요. 네. 그리고 글리신이 네 번째로 GGC가 글리신인지 GGC 글리신 맞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CG 마지막이 세린인지 세린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 단 우가가 서열은 번역되지 않는 종결 코돈이다. 이렇게 준 이유는 원핵 생물에서는 이 종결 코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결 코돈이다라고 준 것 같고, 뭐 이걸 단 조건을 안 줬어도 이미 표에서 종결 코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3개의 종결 코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8번은 여기까지 풀었고요. 19번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죠. 옳은 것. 식물보다 동물에 더 많은 양이 존재한다. 잘 모르겠으면 세모치고 패스. 일반적으로 자유 라디칼에 의한 산화가 잘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으면 패스. 지방산에 탄소 사슬에 이중 결합이 있다. 맞는 보기. 그래서 다가 없는 4번과 1번은 제거되고, 그럼 다가 있는 2번, 3번이 답인데, 라를 보면 동일한 탄소의 수를 갖는 포화 지방산보다 소소의 수가 적다. 맞는 보기. 이렇게 포화 지방산이 있을 때,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 결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중 결합이 생기면 이제 수소가 결합할 수 없으니까 더 적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식물보다 동물에 더 많은 양이 존재한다. 틀린 보기라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이 동물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자유 라디칼에 의한 산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에서 더 많고, 그리고 자유 라디칼에 의해서 산화가 잘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뭐 기출에서는 피트 기출이나 미트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불포화 지방산은 막의 유동성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와요. 막의 유동성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고, 막의 유동성에 관련된 건 콜레스테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그래서 막의 유동성,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것들에 나오는 개념 같은 경우나 뭐 이쪽 개념들을 보시면 뭐 이런 그림들을 또 보셨을 거예요. 온도에 따른 유동성인데 하나는 이렇게 S자 모양이고 하나는 이렇게 뭔가 스무스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만약에 이러한 그림을 주고 기억, 위에가 기억, 밑에가 니은. 이제 뭐 어디에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는가? 콜레스테롤이 기억에 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이 니은에 있을까요?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들이 기출되었던 문제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9강 문제는 결국에는 막의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다. 지금은 막의 유동성보다는 그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또 18년도, 19, 그다음에 20년도 그 이후의 기출 문제에서 막의 유동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지 또 이제 또 기대가 되게 하네요. 그래서 20번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단식을 하였을 경우 인체 내 영양분은 대부분 신체 성장보다 세포 에너지 대사에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주로 작용하는 호르몬은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당을 올려야 되겠죠. 당을 올리는 경우는 지금 글루카곤 그리고 에피네프린이 있는데요.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둘 다 이제 당을 올리는 기능을 하지만 글루카곤은 어떨 때 당을 올리냐면 인슐린과 이제 같이 연계되면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당이 너무 이제 낮아지면 인슐린이 통해서 당이 너무 낮아졌을 때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상보적으로 당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단식을 하거나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신체 성장보다는 세포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나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시토신과 인슐린은 아예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옥시토신과 인슐린은 당과 관련된 호르몬이 아니다. 뭐 옥시토신은 그 이제 분만해서 자궁을 수축할 때 나오는 이제 나와야 되는 호르몬인 거고 인슐린은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당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3, 4번은 아니고 답이 1번이 되겠다. 그래서 20번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그림은 인간의 뇌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표시된 대뇌 피질 부위의 명칭과 기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뇌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도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각 부위의 이름 그리고 각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주 메인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간은 전두엽이죠. 간은 전두엽이고 나는 두정엽이에요. 나는 두정엽. 다는 축두엽이라고 하죠. 그리고 라는 후두엽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밑에 작은 거는 소뇌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두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운동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운동과 의사결정. 그리고 두정엽은 감각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축두엽은 청각, 후두엽은 시각, 그리고 소뇌는 위세 움직임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을 이제 고르면 되겠죠. 전두엽은 의사결정. 그러면 맞는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두정엽인데 축두엽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고
다는 측두엽인데 두정엽이라고 나와서 틀렸고, 라는 후두엽 맞지만 청각이 아니라 시각을 정보를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보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책에는 보통 고전 경로가 세 가지가 있죠. 고전 경로, 그리고 대체 경로, 그리고 렉틴 경로. 경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뭐 이 경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아실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이 경로가 결국에는 이 경로의 흐름이 C3B를 형성을 한다. C3B의 보체를 이제 형성을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보체계 단백질은 내재 면역에만 관여하고 적응 면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네. 이 경로들 중에서 이제 적응 면역에 관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이 경로에서 적응 면역에 관여하는 경로가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보충의 단백질은 세포 독성 T세포가 분비한다. 세포 독성 T세포가 분비하는 거는 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효소들이죠. 근데 보충의 단백질은 세포막에 꽂혀서 세포를 이제 터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기 2번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인터페론과 인터루킨은 보체계 단백질에 포함된다. 보체계 단백질은 아까 지금 제가 위에서 썼던 것처럼 이렇게 C3b, 뭐 C5, C6 이렇게 표현되지, 인터루킨이나 인터페론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이제 뭐 포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고, 결국에는 답이 4번이 되는데, 보체계는 한 그룹의 단백질이 연쇄 반응 형식으로 평균 반응을 나타낸다. 연쇄 반응으로 이제 가서 이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쪼개주는 거죠. 단백질을 쪼개서 C3A나 뭐 C5A처럼 이제 뭐 아나필락시스 뭐 그런 아나필락시스 뭐 쇼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쪼개진 이 C5B나 C6, C7, C8, C9 이 지금 이 다섯 개가 지금 막 공격 복합체를 형성해서 그 감염된 세포의 이제 막에 결합돼서 이제 그 세포를 터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세포 사멸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이 이렇게 연쇄 반응을 통해서 향균 반응을 나타낸다 라는 설명이 옳은 보기고, 뭐 나중에는 뭐 제가 이렇게 5개 썼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기 4개 주고 막 공격 복합체의 형성 막 공격 복합체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막 공격 복합체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 5, 6, 7 이거 안 외웠으면 사실 뭐가 답으로 찍기 좀 애매하죠, 사실. 그래서 이 정도는 보체계에 대한 문제로 좀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22번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그래프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인체 내에 항원 A를 주사한 후 면역 반응을 통하여 생성된 항체 농도를 보여준다. 2차 항원 주사 후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는 기억세포. 이것도 약간 너무 쉬운 거죠. 기억세포죠.
왜냐면 기억세포는 다시 또 자기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고, 기억세포는 곧바로 형제세포로 분화가 돼서 빠르게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세포죠. 그래서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내고, 빠르게 만들어낸 항체가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세포가 이제 두 번째 항원 주사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24번. 효과기 B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의 작용 기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효과기 B세포는 능동 면역에 관여하고 세포독성 T세포는 수동 면역에 관여한다. 수동 면역이랑 T세포는 아예 다른 게, 수동 면역은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수동 면역은 항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모유, 아니면 항체 주사. 누군가 사람한테서 뽑은 항체를 내 몸에 주사하는 거, 그것이 이제 수동 면역이 되겠고요. 아기들이 어머니한테 이제 모유를, 이제 밥을 먹잖아요, 모유를. 그러면서 모유에 들어있는 뭐 항체들이 아기의 몸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수동 면역이 관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성 T세포가 수동 면역이라는 거 틀렸고요. B세포는 새로운 병원체의 감염에 작용하고 T세포는 2차 감염 반응에 관여한다. T세포는 2차 감염 반응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T세포도 B세포와 같이 관여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까 2차의 감염에 반응하는 것은 아까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세포. 기억.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보기. 3번. B세포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분비하고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이거 맞죠? 네, 이게 맞는 보기. 그리고 4번은 B세포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고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뒤에는 똑같죠.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는 뒤에 문장은 똑같지만, B세포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인다? 아니죠. 직접 아니죠. 항체죠, 항체. B세포는 항체잖아요. 항체. 그래서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은 아닙니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항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누군가가 대신 죽여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25번입니다. 호르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이죠. 네. 가. 호르몬은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며 주로 음성 대먹임 기전으로 작용을 조절한다. 맞는 보기. 내분비계를 순환하는 호르몬의 양은 양성 대먹임 기전으로 유지된다. 양성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네. 그래서 나가 들어간 거를 일단 다 지워줍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수용성 호르몬과 지용성 호르몬이 있으며 이들은 표적세포 내 단백질 수용체에 결합한다. 이렇게까지는 맞는 문장입니다. 지용성 호르몬이 있으면 이들은 표적세포 내의 단백질 수용체에 결합하지만, 뭐가 틀렸냐면 수용성 호르몬입니다. 수용성 호르몬은 표적세포 내의 단백질이 아니라 막 단백질, 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해서 이제 세포 안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수용성 호르몬은. 그래서 수용성 호르몬은 세포 내 단백질 수용체에 결합한다. 틀린 보기.
이 보기 이 이론 이 개념은 2020년 피트에서도 출제되었었던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다가 틀리니까 다도 다 지우면 답은 결국엔 3번만 남게 되고, 라 호르몬의 화학적 종류에는 아민, 펩타이드, 스테로이드 계열이 있다. 맞죠? 아민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을 수 있고, 펩타이드에서는 옥시토신,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열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와 라. 26번 내분비계와 신경계를 연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그냥 찍고 넘어갈게요. 시상하부죠. 내분비계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내분비계, 신경계 나오면 그냥 시상하부를 답으로 고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번도 그냥 3번 찍고 넘어갔고요. 표는 개구리의 배발생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초기 발생 과정의 낭배들을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하고 낭배 형성이 끝난 후 관찰한 결과이다. 웹웨어에서 발생된 조직이 나타내는 색은 웹웨어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는 이런 문제도 많이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조직들이 어디에서 유래되는지를 봤을 때 뇌는 웹웨어, 척삭은 중배엽, 간 내배엽, 눈의 수정체, 렌즈는 수정체죠. 눈의 수정체는 외배엽, 소화기관의 장벽은 내배엽. 그럼 외배엽인 것을 고르면 외배엽은 뇌 수정체가 되겠네요. 그럼 빨강색과 파란색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데, 그래서 답은 4번. 결국에는 27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외배엽, 어떤 조직이 중배엽, 어떤 조직이 내배엽인지 각각 다 외우셔야 돼요. 네, 기본서에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번. 화학적 시내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보기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화학적 시내스를 한번 살펴보면 시냅스 전 신경세포를 그리고 시냅스 후 신경세포를 그려보았을 때 활전이라고 쓰겠습니다. 활동전이가 이렇게 축삭으로 오게 되고, 이렇게 활동전이가 오게 되면 전압의존성 칼슘 펌프가 작용을 해서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면 막의 전위는 더 올라가게 되고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던 그 소포들이 이 축삭의 막과 결합을 하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겠죠. 밖으로 이렇게 배출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이 시냅스 후 신경세포 막에 부착이 되고, 이 부착이 되면서 뭐 나트륨이나 이런 이온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온들이 들어오면 또 활동전이로 그것이 활전으로 변해서 또 전위를 전달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지금 가나 다라 마로 설명을 한 것일 텐데, 한번 보게 되면 칼슘이 신경세포의 세포질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색깔을 달리해서 지금 이 경우가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세포질로 유입.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 후
신경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한다. 이 경우가 결합하는 경우가 나가 되겠네요. 다 활동 전이가 출산 말단의 세포막을 탈분구시킨다. 이 경우가 다가 되겠습니다.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가 열린다. 그럼 개폐성 통로가 열리는 건 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시냅스 소포체가 신경전달 물질을 시냅스 틈으로 방출한다. 그럼 여기가 마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결국에 다가마나라. 답은 그럼 3번 다가마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지난 기출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EPSP와 IPSP 이 개념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정도로만 하고 28번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입니다.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결합 조직에 속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합 조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까 결합 조직을 고르고 나머지를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우리는 신상결근이라고 외우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신상결근, 신경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그랬을 때 뼈는 결합 조직, 연골도 결합 조직, 지방도 결합 조직, 악교세포는 신경 조직, 혈액은 결합 조직, 골격근은 근육 조직. 그러면 결합 조직에 속하지 않는 신경세포와 신경조직과 근육 조직인 라와 바가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피 부분에서 어떤 특정 부위와 그 상피 세포를 짝짓는 특정 부위. 여기에는 뭐 거짓 중층, 뭐 원주 세포, 뭐 이렇게 이제 뭐 중층 평평 세포 이렇게 이제 그 특정 부위와 상피 세포를 연결시키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캠벨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9번은 이 정도까지 하고 30번 그림은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뇌와 뇌의 기압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은 이거는 많은 생물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죠. 우리가 차를 타고 뭐 산에 올라가거나 뭐 차를 타고 어딜 가거나 그럴 때 가끔씩 귀가 먹먹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는 침을 삼키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기압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을 고르라는 건데요. 가나 다라를 한번 다 써보면 가는 고막, 나는 바늘구리관, 다는 청신경, 라가 유스타키오관. 그럼 결국에는 바로 답이 나오죠. 바로 외부와 내의 기압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유스타키오관.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또 새롭게 내고 싶다면 반고리관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회전을 감지. 회전을 감지. 회전이라고 해도 되고 회전 운동을 감지. 스케이트 하고 있을 때 회전을 막 할 때 내가 회전하고 있다는 걸 반고리관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다. 반고리관 회전 운동 감지.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문제를. 이제 11월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12월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원서가 접수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7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기초 생물 문제지 A형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더 뭔가 이 문제 이상한데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이 말하지만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참고해서 이게 또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거를 수정하는 것은 더보기란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풀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